작가님 저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이게 저의 제 몫의 반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만 하면 우리 이제 반은 성공. 맞고요? 맞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맞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교수님 자아를 내려놓는 것도 우리가 때로는 연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자를 내려놔야 돼? 자아를 내려놓으십시오. 아, 저 매일같이 자아를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철학과 교수에게 자를 내려놔라. 내시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신년 미니 특강 2탄 오늘도 함께 외쳐봅니다. 박구용. 왔고용. 야 지난주보다 훨씬 저희가 원하는 목소리를 내주셨어요. 아 길들여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시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매력에 벌써 빠지셔가지고 박구용. 왔고용. 네. 아 이렇게 멋지게 소화해 주실 줄이야. 아, 너무 귀엽네요. 오고. 어디 강아지 목줄 없습니까? 예, 이렇게 끌고 가고 싶네요. 네. 교수님 평소에 이런 취급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취급 당해본 적이 없죠. 없죠. 네. 어떻게 개소리 한번 내실까요? 우리 왜 이런 거. 우리 학생들이 보면 큰일 나. 왜 자꾸 학생 걱정하세요? 네. 학생들은 본인 인생 잘 살고 있는데 교수님에 대해 신경 1도 안 쓸걸요? 나 때문에 자기들 자존심 상할까봐. 그럼 본인 우리- 생각 아닌가요? 우리 교수가 왜 이러나? 근데 그거 아셔야 될 게 음.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는 회사의 대표님도 계시고요. 음. 썬킴 씨도 그렇고 음. 꽈추형도 아주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의사예요. 전문의. 음. 그리고 토요일에 클래식 음악하는 우리 또 김용진 피아니스트도 있고 아하. 대금이 누나도 있고 네. 그분들도 뭐 다 어디 러시아에서 파리에서 막 유학 막 10년씩 하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음. 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뭐예요? 샵 0951 이런 거 하세요. 원래 네. 자기가 당당한 사람은 자기를 유머의 희생물로 내세우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네. 나는 당당하지가 않아. 야, 갑자기 이렇게 비겁하게 하실 거예요? 나는 되게 대쪽 같은 분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쪽파 같은 분이다. 쪽파 인정. 정말 쪽파입니다. 쪽파. 이거 쪽파 인정. 인정? 인정. 진짜. 쪽파 좋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개소리를 못 냈으니까 네, 다음 주에 한번 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죠. 네. 아니 저도 딱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왜 아닌가 봐요? 아니, 당황했어요. 그래요?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저도 음. 강시분장을 하고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왜? 영상을 못 보셨구나. 네. 청취율이 아주 급상승을 해서 아하. 청취율이 잘 나오면 공약을 했거든요. 아하. 강시분장을 하겠다. 아. 그래서 강시분장을 해서 스튜디오를 콩콩콩콩 뛰어다닌 적도 있고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엄청 재밌다고 했어요. 그랬어요? 이렇게 파격과 이 아. 어떤 선을 넘나드는 사람을 본 적이 야, 없다. TBS를 대표하는 앵커 맞네. 근데 갑자기 아. 목소리가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였어요. 아니야. 앵커 맞네.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예, 예. 근데 벌써부터 기가 빨린 느낌이에요. 조직을 사랑한다는 게 그런 거지. 뭐야? 진짜 이렇게 너무 뼈 때리는 얘기하니까 진짜 뼈가 아프네. 정말 그게 느껴지나요?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깊이 느껴져요. 깊이. 자, 봤고요. 왔고요. 교수님과 함께 어. 난장판이지만 한번 수습을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까라는 큰 주제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까지 우리가 문장 하나를 쪼개서 살펴봤어. 예. 그럼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지난주에 못한 얘기가 조금 있어서 음흠. 그거 플러스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시다가 저희가 즉석에서 퀴즈 왔구용 즉석에서 내드리니까 누구나 맞힐 수 있습니다. 선물 걸려 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샵. 샵 이러면 0951 이런 거를 나는 기대했거든요. 샵 못해. 못해요 진짜? 그래요? 샵 0951 예. 본인의 선은 확실하게 있는 분이에요. 왁구용까지밖에 못하나 나는. 예. 네, 왔고요. 샵 0951. 하지만 저는 정복력이 생깁니다.
교수님이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 파고들어야겠다. 예,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지 결국에는 내가 얻어내리라. 자, 샵 0951로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왜 소중한가요, 교수님? 그러게요. 시간이 왜 소중하죠? 다시 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음. 시간이 소중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제한된 시간밖에 없기 때문이죠. 누구에게나 똑같잖아요. 예,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대통령이나 예, 아니면 지금 우리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24시간은 똑같고. 그렇죠. 음. 누구나 제한된 시간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보다 가치 있는 건 없어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 들었죠. 우리 어렸을 때 음. 시간은 금이다. 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음. 금 따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그럼 뭔가요? 시간은 뭐 다이아몬드다도 안 된다. 그렇지. 음. 시간은 그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거죠. 제일 궁극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궁극. 궁극. 하, 내가 얘기해도 너무 멋있네. 아, 궁극. 시간은 궁극이다. 궁극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 뭐야, 무슨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시간은 궁극이다. 나 그런 말 처음 들어봤잖아. 그렇사해. 그렇죠, 인정. 역시 예.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나. 제일 중요한 것을 함께하는 사람이지. 아, 나 그 시간에 함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시간을 함께 한다라는 게 음흠. 물리적으로 붙어 있어야만 가능한 건 꼭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줄 수도 있고 시간을 줄 수도 있죠.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돈을 주면서 시간을 안 줘요. 시간을 함께 하지 않아. 그러면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오래 뒤에 커서 자기가 돈 벌고 성장하고 성공해서 부모한테 돈을 줘요. 그러나 시간을 안 줍니다. 시간은 안 줘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같은 공간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서 서로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은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진 않아요. 이 전자의 경우와 이 후자의 경우가 결국 가치 있는 거는 지지고 볶고해도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더 네. 소중한 거다. 그건 소중한데 가능하면 빨리 시간을 안 보내는 게 좋겠죠. 같이. 이 소중한 시간을 이 소중한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낼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고통이라면 그만두는 게 맞죠. 그게 고통이라면 그만두는 게 맞지만 예, 예. 그래서 네. 간단해요. 오늘 집에 가서 최장군님 집에 가서 이 사람이 나한테 소중한 사람인지 아닌지 저 사람한테 내가 소중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체크해보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해요? 단 하나의 질문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시간 내줄 수 있어? 시간 내줄 수 있어. 물어보세요. 음. 그런데 상대방이 바빠?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관계는 그렇지.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시간 있어? 시간 내줄 수 있을 때. 뭔데? 언제든지 이러면 아직 사랑이 넘쳐나는 남아 거예요. 있다. 남아 있는 정도가 아니야. 아직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난다. 물론 둘 다 서로 시간을 함께 하고 싶을 때 가장 좋죠. 음. 근데 한쪽에서는 시간을 함께 하고 싶은데 다른 쪽은 아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어. 예외가 없어요. 그렇구나. 예외가 없어요. 왜? 시간만큼 중요한 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싶은 게 네. 다 가진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시간이 반밖에 안 남았어. 그럼 바꿀래요? 아, 그건 또 안 바꾸죠. 안 바꾸죠. 예. 절대 안 바꿔요. 예. 왜? 시간보다 소중한 건 없다니까요. 그 소중한 걸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이 있는데 막 지지고 볶고 막 하는 정도가 아니고 서로 싸워. 그러면 시간을 같이 보내기 싫은데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분노가 생기는 거거든요. 더 분노가 막. 네네. 그러니까 화를 내고 막 이 아까운 시간을 너하고 보낸다니. 그래서 막 서로를 괴롭히는 거죠. 지금 근데 그 얘기를 너무 절절하게 하시니까 지금 이 시간이 이 스튜디오 안에 공간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이 시간이 막 너무 분노가 되고 이런 거 아니죠? 우리 교수님? 아니에요. 분노 아니죠? 일단 네.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했다면 그리고 그 보내는 시간을 서로 동의했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사이인 거죠. 중요한 사이다. 가치 있는 사이인 거죠. 의미 부여할 의미 수 있는 사이인 거죠. 있는 그렇죠. 사이다. 억지로 있는 사이가 아니라면. 어. 사람은 제일 고통스러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못 먹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을 때. 아, 그건 이제 저 물리적으로 생물학자들이 그런 말 하고 철학자들은 좀 다른 말 하죠. 아, 철학자들은 밥 안 먹어요? 아, 그러니까 화장실 안 가요? 아니 그 인정한다니까. 다 인정하는데. 인정하는데. 인정하는데 네.
철학적인 지평에서 봤을 때 네. 고통스러운 게 두 가지가 있어. 어떤 거죠? 첫 번째 방금 말한 거예요. 내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 아.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소중하단 만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면 안 돼요. 근데 현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만 해도 그렇고요. 음. 이 개별 단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 의무나 그래서 훈련을 해야지. 훈련으로 이게 네, 가능합니까?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음. 직장 같은 경우 그런 경우예요. 자기가 벗어날 수 없잖아요. 가족은 벗어날 수 있지만 네. 직장 못 벗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직장 내에 도저히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네, 분명히. 있어 분명히. 분명히 있어. 지금 봐봐요 얼굴색 봐봐 지금. 지금 밖에 사람들 지금 감동하고 있어 말 듣고. 이럴 때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게 중요해요. 우호적 무관심. 우호적 무관심. 이게 중요해. 제일 나쁜 게 뭐냐? 적대적 관심이에요. 이게 상대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지 않은 분하고 같은 공간에, 같은 사무실에, 같은 건물에 있다. 또는 같은 조직에 있다. 그럼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우호적 무관심. 우호적 무관심. 네. 그냥 무관심이 아니라 왜 우호해. 우호적이 붙어? 그래야 내가 편해요. 그래요? 그래야 내 인생이 즐거워요. 그 우호적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우호적이란 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그 정도, 그 딱 그 정도에서,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하는 거죠. 음. 제가 왜 그랬을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적대적 관심이 생겨요. 쟤 왜 그러지? 쟤 취미는 뭐냐? 쟤 머릿속에 뭐가 들었지? 이런 생각을 하기 순간 내가 불행해진다. 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호적이라 하면 음. 그래, 쟤도 저럴 수 있지. 음. 쟤도 먹고 사느라 바쁜데 뭐. 네. 대체로 우리나라 부부관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호적 무관심. 이게 사실은 부부관계로는 좋지는 않죠. 부부관계는 아까 살가운 관계가 돼야 되니까 네. 살가운 관계가 된다는 것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야 돼. 그러면 적대적 관심으로 돌아서는 것도 한순간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주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우호적 무관심을 하자고 생각했다고 쭉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순간순간에. 매일매일 조심해야 돼. 그만큼 싫은 사람은 싫은 거거든요. 그런데 직장 생활은 필연적으로 같이 할 수밖에 없다면 네. 유일한 출구예요. 제가 오랫동안 탐구한 유일한 출구예요. 여러분 이분이 십수년간 고민해온 거를 진짜 네. 한마디에 정리해 주셨어요. 내가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식은 우호적 무관심이다. 무관심이다. 여러분은 근데 내시 상륙 작전 듣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관심을 주셔야 됩니다. 저는 애정 결핍이기 때문에 예, 항상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자라나는 여기는 내시 상륙 작전 최장군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최장군이 저러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아하. 이유란 뭐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마음이 무겁네. 마음이 무겁죠.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여러분이 전화 받으시면 뭘 외치셔야 된다고 알려주세요. 교수님, 4시 잠깐만요.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뭐 들으시나요? 4시에 상륙작전. 뭐? 아니요? 4시 상륙작전. 4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최장군입니다. 이걸 듣는다고 말씀해 4시 주셔야.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맞습니다. 아하. 예, 이거를 꼭 얘기하셔야 된다. 네, 저는 상관없지만 꼭 말씀해 왜 주세요. 상관이 없어? 자꾸 이렇게 발 빼실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청취율 조사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예, 당연히 아실 거 중요하죠. 아니에요. 네, 그 당연히 이유에 중요하죠. 대해서는.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께 진심을 다해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아직 방송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불쌍하게 한 푼 도와주신다는 마음으로 내시 상륙 작전을 외쳐주시라. 얼마나 절실했으면 철학자를 불렀겠어요. 4시 상륙작전 최장군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저희 지금 철학자 할 말이 아닌 거예요. 햄릿이 얘기한 거죠? 그 영문학자 불러야 네. 되나? 뭐 어쨌거나 예. 철학 얘기하다 갑자기 여기로 빠졌지만 우호적 무관심 이게 중요한 키워드다. 예. 적대적 관심은 안 된다. 적대적 관심은 안 된다. 예.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아니,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시간을 싶은 함께 보내고 보내고 싶은 싶은 사람. 사람. 있어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천지가 많죠. 오, 천지 많죠. 예상 바뀌네요. 예. 근데 그 상대방한테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대부분은 그쪽이 더 많아요. 진짜요? 예, 압도적으로.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지?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지? 최장군님 안 그래요?
저도 어. 물론 저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4시에 상륙작전 네. 방송을 들으신 분은 많이 듣다 보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맞아요. 서 장군님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잖아요. 네. 가상 세계에서. 네. 그러니까 실제 세계에서도 시간을 보내보고 싶은 음. 욕망이 있겠지. 나랑. 그렇지. 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겠죠. 서 장군님도. 네. 하지만 여러분 좀 바빠요. 원래 농담이고. 권력자는 항상 바빠요. 아들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나요? 예. 네. 자,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퀴즈 왁구용 외쳐주시면 돼요. 퀴즈 왔고요. 네 즉석 퀴즈예요. 저희가 지금 막 만들었습니다. 소중한 관계인지 바로 질문 하나 던지면 알 수 있다라고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바로 이것을 함께 보내는 관계, 이것을 함께 보내고 싶은 관계인지 그걸 한번 체크해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것을 함께 보내는 게 소중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죠. 이건 무엇일까요? 지금도 이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랑 저 그리고 박고영 교수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것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이게 무엇일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킹글 100원 TBS 앱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간식이니까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거기 한 가지 더 여러분의 이것을 소중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안내해드리죠. 네. 이것을 가치 있게 보내는 법. 바로 박구영 교수님이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냈어요. 자유의 폭력이라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팔리지 않을 것 같은 책을 엄청 두껍게 써서 내셨는데 이 책을 꼭 한 번씩 사서 책장에 꽂아두세요. 아니 왜냐하면 감히 우리 네. 청취자분들께 이걸 읽으라고 제가 권유를 하면 이게 폭력이 되지 않을까. 한 페이지를 그냥 딱 넘겼는데 네. 나온 얘기가 홉스는 자유를 의지가 아니라 행위 능력으로 규정함으로써 고전적인 자유의지론과 작별한다. 이 뭔 삐소리야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그냥 이 책을 사랑해 주시고 구매를 해주시고 꽂아두시라. 아하. 좀 두꺼워요. 이게 몇 페이지짜리 책인가요? 700 한 30페이지? 이거 쓰시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오래 걸렸죠. 어... 오래. 오래. 예. 얼마나 걸린 거예요? 오래. 모르겠어요. 시간의 상대성에 맞춰서 예. 오래 걸렸다. 한 10년? 진짜요? 예. 예. 10년 동안 7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유의 폭력이라는 책 5만 원짜리예요. 저기 어디 도서 사이트에 가면은 할인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두꺼워서 5만 원짜리 값어치를 할 수 있다. 예, 충분합니다, 여러분. 꼭 사서 자유의 폭력이라는 책 사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 소개 잠깐 해주세요. 간단한데요. 예. 예를 들자면 이 책은 자유는 인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소중한 개념이에요. 아까는 시간이라면서요. 예. 아니 철학사에서 철학사에서. 소중한 어. 개념인데 그런데 이제 시간은 인류 전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면 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늑대에게 자유가 사슴에게는 죽음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늑대도 사슴도 더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탐색하는 책이에요. 이론적으로. 있어 보이네요, 뭔가 얘기를.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까지 길게 쓰셔야 예, 됐던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이제 절망의 오솔길인데 절망의 오솔길로 지금 우리를 끌고 가시려는 거예요, 지금? 나만 이 절망으로 빠질 수 없다. 그렇지. 절망의 늪에 같이 빠져야 된다. 절망의 오솔길에 빠지지 않더라도 네. 절망의 오솔길로 가는 그 책을 집에다 꽂아 놓으시면 네. 괜찮다. 괜찮다. 예. 다음에는 왁구용 이걸로 한번 책 내보는 건 어떠냐고 밖에서 잘 팔릴 것 같다고. 네. 그러다 쫓겨난 수가 있죠 학교에서. 교수님, 진짜 예. 예, 잘 한번 고민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네, 자, 어떻게 책 더 소개할까요? 아니요.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4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청취율 조사 여러분 적극적으로 전화 받으시면 응해 주시고요. 힘들게 모신 우리 박구영 교수님과 함께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 보죠. 일단 시간이 왜 소중한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네. 이제 그러면 이번에는 이 굵직한 주제로 또 들어가 봅니다. 과연 멋있게 늙어가는 길이 있을까? 음흠. 이 큰 주제로 이야기를 음흠. 넘어가 볼 건데 교수님은 지금 멋있게 늙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나는 아직 아니 앞으로도 계속 아직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도 계속 멋지게 멋지게 늙어갈 거예요. 늙어갈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멋있게 늙어왔고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왜 의심스러운 표정이에요? 아니 아니 너무 아니, 너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회의적인데. 잠깐만요. 이거 좀 이렇게. 아하. 아니 그러면 어떻게 뭐 피부과 가서 시술을 받을 예정이에요. 나는 앞으로도 멋있게 피부과 가서 시술을 받고 늙을 예정이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도 좋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매력적이게 되는 건 아름답게 되는 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미용, 음. 이용 다 그런 거잖아요. 음. 미용, 이용. 그런데 아주 쉬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뻐지고 싶어요? 아름다워지고 싶어요? 아름다워지고 싶어요. 대부분 이게 거짓말을 해요, 사람들이. 아니 왜냐하면 그거 왠지 알아요? 왜 그래요? 나는 지금 예쁘니까. 그렇죠. 숨 막힌 줄 알았어요. 아니, 이 예뻐지는 게 어려울까요? 아름다워지는 게 어려울까요? 아름다워지는 게 어렵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예뻐지는 게 훨씬 어렵죠. 예뻐지는 건 어렵죠.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왜요? 우리 최 장군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인 아픔이 역사가 없나 봐.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예뻐지는 게 어렵죠. 제가 키가 작거든요. 키 키울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이런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어차피 내가 이루기 힘든 걸 아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가 한계가 있으니. 명확하니까. 한계가 물론 명확하니까 현대 과학은 그 한계를 극복하는데. 극복하는데.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한계 극복된 한계 지점에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미용을 하고 시술을 하죠. 그러면은 한계치를 더 높게 설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용과 이용은 네. 도움이 된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얼굴에 점도 뽑아본 적이 없어요. 눈썹에 눈썹에 문신하잖아요 요새. 물감도 쳐본 적이 없어요. 문신 내본 적 없고. 좋은 데 있는데 소개시켜드릴까요? 머리에 파마 내본 적 없는데 네. 저는 그런 적은 없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나 그렇게 더 뭐 수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것은 누구나 다 예뻐지고 싶은 욕망. 네. 그리고 그것이 그 좋은 삶, 더 가치 있는 삶, 음. 더 아름답게 늙어가는 삶의 하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걸 따르면 되죠. 근데 그게 음. 어떤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그분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남이 신경 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이 신경 쓸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본인의 한계를 음. 넓힌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의미가 있을 수 그분들이 있다. 희생이 돼서 더 많은 기술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네. 그런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고 그걸 예전에는 대학에서도 그런 걸 막 프로그램을 토론 프로그램에 넣고 그랬거든요. 좀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건 이미 개인의 사적 욕망의 세계에 이미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개인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네네. 생각하고 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아름답게 네. 늙어가는 방법이잖아요. 예쁘게 늙어가는 건 어려우니까 음. 아름답게 늙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데 네. 첫째는 늙는다는 말은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다. 그쵸. 좋아하진 않죠. 왜 싫어하죠? 왜 싫어하지? 일단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반감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런 거죠? 늙는다라는 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앞으로 순행하고 있다면 나는 역행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젊어지고 싶다. 그러면 특이한 게 언어적인 걸 우리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젊음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럼 젊어진다. 젊다는 말은 동사로 아니잖아요. 나 젊어지고 있어. 이런 네. 말은 안 하지. 그렇지. 젊다는 말은 상태 동사지. 네. 그러니까 뭐 움직이는 동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젊음. 그렇지. 딱 젊음. 끝나잖아요. 명사에서 동사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젊음은 젊어질 수가 없어요. 네. 인간은. 네. 젊음은 한 시기야. 음. 그런데 이데올로기가 어느 순간 피터팬 컴플렉스라고 하죠. 인간은 끝없이 젊어지고 싶어해. 예. 젊어질 수가 없는데.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학생 정도 되면은 나 이제 30대 가기 싫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초등학생도 심지어 더 나이 동안이라는 얘기를 좋아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온 인류가
늙어가고 싶지 않은 욕망에 이데올로기에 지금 포섭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늙어지지 않을 수 있나?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죠. 않죠. 가능하지. 불가능하죠. 네. 늙은 이가 있다고 하는데 늙은 이는 없어요. 모두가 늙어가니까. 그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그렇죠. 고등학생이나 그렇죠. 그게 대학생이나 중요해요. 나나 다 모두가 늙어가고 있다.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늙어가는 예. 동사. 여러분은 늙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예, 전하는 말씀을 듣고 늙어가는 중에 있는 여러분과 네. 예, 저희 같이 늙어가고 있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네, 4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함께하고 있고요. 전남대 철학과 교수 박구용 교수와 함께 같이 늙어가는 중입니다. 여러분이랑 저랑 박구용 교수님이랑 모두. 그래서 젊음이라는 이야기는 젊음에서 젊어지다라는 동사로 같지만 그 흐름도 저는 좀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젊음이란 단어를 쓰지 젊어지다라는 얘기는 안 하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늙음과 늙는다라는 얘기는 또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죠. 싶은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다릅니까? 우리는 모두 늙어간다는 것을 왜 특정 늙은이가 따로 있는 것처럼 말하냐 이거죠. 사회에서. 예, 그게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너무 심각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연령주의라고 들어봤어요? 연령주의. 연령에 따라서 사람을 뭐 나누는 겁니까? 나누는 거죠. 연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이 많이 먹은 게 좋았겠어요? 어린 게 좋았겠어요? 예전에는 예. 나이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이 주로 뭐랄까 우대, 추대 그렇죠. 이런 힘을 갖죠. 예. 힘을 가지니까 나이를 먹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죠? 나이 지금은 먹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죠.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예. 이유가 뭘까요? 예전처럼 권위를 누리기 힘든 그런 왜 그럴까요? 사회 구조? 왜? 깊이 들어가도 되나? 아 지금 간을 살짝 보고 있어요. 간을 보면서 내가 최장군한테 여기까지 더 물어봐도 되나? 그러니까 눈빛을 예. 내가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지금. 눈빛을 관찰하고 예, 있는데 흔들리면 그만 가야 되거든. 자 그러면 더 해보시죠. 예, 그래 일단. 간단한데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경험이 쌓인다는 거잖아요. 예. 경험이 가치 있는 세상에서는 나이도 가치가 있어요. 근데 경험이 무가치한 사회가 되면 나이는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경험이 점점 무가치화되는 사회다. 그렇죠. 왜? 간단하거든요. 김장철 때 김장 엄마의 김장 담는 경험이 소중한가요? 이제는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사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담고 싶다 하더라도 엄마의 경험이 중요해요? 아니 유튜브 보면 레시피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엄마의 경험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 교환 불가능한 가치가 없어요. 엄마의 50년 동안 나에게 김장을 담궈 준 엄마의 경험은 대체 나에게 가능해. 대체 다. 가능해. 그게 레시피를 보는 거든 그렇지. 사 먹는 거든 그렇지. 다른 음식이든. 그렇지. 그러니까 경험이 축적된 경험이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 들어서면 바꿔야 돼 생각을 이제. 나이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존경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본적인 윤리 체계가 경험에 따라서 윤리가 성립됐어요.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존경받아 왔어요. 네. 그런데 존경이 중요해요? 존중이 중요해요? 저는 존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존경은 지금 자꾸 질문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데 지금 제가 교수님한테 등록금 내고 지금 강의 듣는 학생이 아니고요. 예, 지금 뭐 재밌으신가 봐요. 그래 재밌어요. 이런 게 바로 여러분 이런 게 프로그램 내에서 권력이 개입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반기를 들어야 돼요. 교수님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권력을 발산하면 되느냐? 난 안 된다고 본다. 여기에- 이 방의 권력자는 최장군이에요. 그쵸? 그렇지. 복종하세요 그럼. 네, 빨리 복종합니다. 복종하셔야 돼요. 네, 복종합니다. 예. 존경과 존중의 차이를 물어봤잖아요. 네. 이 지금의 이 맥락이 음. 적용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 뭐냐? 음. 권력에 의해서 존경을 하는 거고 존중은 권력이 없어.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권력이 있든 없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존경은 대칭적이야. 존중은 존중은 그러니까 대칭적, 상호적이고. 상호적이고 예. 같은 높이에 있다라는 그렇지. 거잖아요. 근데 존경은 위아래가 있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위아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자 아버지와 아들 네. 사이는 존경이 먼저 해야 돼요. 존중이 먼저 앞서야 돼요. 저는 존중이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자 현대사회 아까 음. 경험이 더 이상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갖지 않는 사회. 이 사회에서는 특히 존중이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살아보면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은 또는 어린 아이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선생님한테, 직장 상사한테 존중받고 싶어요. 먼저 존중받고 싶어. 상호 존중받고 싶어. 네. 그런데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고 권력이 많다고 생각하고 희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존경을 먼저 요구해요. 이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야, 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렇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음. 너 나한테 이렇게 왜 이래? 엄마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치. 그게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위아래로 놓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잘못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꼰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나이를 먹었어요. 3살짜리를 보더라도 네. 똑같이 상호 존중한다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 그 위에서 존경은 자연스럽게 싹 틀 수도 있고 안 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없는 사람일수록 존경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 왜? 불안하니까. 그거로 자기가 네. 존재한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어서. 그렇지. 내가 저 사람들한테까지 음. 존경받는 사람이야. 그렇지. 이거 어디 가서 자랑하고 다니기도 좋잖아요. 네. 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그렇지. 내가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런 네. 이런 게 다 거기에서 파생된 그게 것들이다. 또 바깥에서 안 되면 안 될수록 집에 와서 더 그래. 바깥에서 안 되잖아요. 바깥에서 그것도 안 된 사람은 집에 와서 그래. 그게 권위주의 전통적으로 꼰대 아버지란 말의 출발점이에요. 바깥에서는 그나마 바깥에서 권위가 좀 있으면 집에 와서 좀 덜해. 관심이 없어 덜하기보다는. 네네. 이 작은 네. 저 가족 내에서의 음. 그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좀 적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그게 안 돼. 그럼 집에 가서 짜증이 나니까 부인, 자식들한테 존경하지 않는다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데.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하면 해서 밥을 먹여 살고 있는데 너희들 먹여- 지금 나를 어? 똑같은 사람으로 봐? 그럼 안 되지. 자, 그런데 이게 역전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나이를 먹을수록 경험이 인정받고 존중받다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됐어.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걸 빨리 우리가 알아야 돼. 모르면 힘들다. 모르면 힘들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적어도 40대 이상인 분이라면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본인만 외로워져. 왜 외로워져요? 계속 존경을 요구하는 아빠, 상사한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존경을 요구하는 사람한테 존경을 안 주고 안 주고 어떻게 해? 무시를 하지. 어떻게? 무시하면 나쁜 놈인데 예. 무시 안 하고 네. 우호적 무관심을 가지고 벗어나지. 그러니까 본인이 존경받아야 할 대상은 그냥 아예 관심이 없는 거야. 그쵸. 그것에. 내가 굳이 뭐 왜 존경을 해야 하지? 그냥 그런 상태. 그렇죠. 멀리하고 싶어요. 음. 그러면 점점 외로워져요. 같이 밥도 먹기 싫어해. 최소한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직장 상사가 밥을 사주면서 듣기 싫은 말 하면서 막 잘난 척해. 그래도 그냥 꾸역꾸역 먹었는데 먹었어. 지금은 요새는 안 해. 안 하지. 회식한다고 해도 그냥 뜨뜻미지근하고 그렇지. 상사가 밥을 먹자고 해도 그냥 따로 먹겠다고 가고 이런 게 네. 너무 자연스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이게 왜? 아무 가치도 없는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철학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거 2가지 얘기했는데 한 가지만 얘기했잖아요. 그치 한 가지만 얘기했네. 네. 나머지 한 가지가 그 뭐야? 나머지 한 가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아까? 시간을 네. 보내기 싫은 사람과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 이거 가장 싫은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상사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밖에 거예요. 왜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지금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을 설명할 때 네. 설명을 할 수 있는 언어, 개념의 양이 나보다 많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렇죠. 나보다 적은 사람이 즉 예를 들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보다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계속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걸 얻는 거예요. 복장이 터지는 그건 얘기죠. 마치 어떤 녀처럼 고통스러운 거냐면 사바나에서 정글에서 사냥을 같이 나가는데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나보다 명확히 부족한 놈이 내 앞에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걸 직장 상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대부분의 요즘 젊은이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언어가 좀 풍요로워졌어요. 네. 근데 지금 40, 50대 남성들 경우 언어가 아주 부족하거든요. 네. 한정적이지. 늘 아주 쓰는 말.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쓰는 말. 그것마저도 어떤 틀에 박힌 그렇죠. 혹은 어떤 이데올로기에 파생된 그렇죠. 그런 특정 단어들만 쓰고 그렇죠. 있다. 그러면
직장에서도 미치는 거야. 당신 얘기할 때 어. 당신의 동료 눈빛을 봐. 그러면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보다 부족한 순간 당신하고 있는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얘기한 화자를 바꿔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나는 존중하는 사회를 원하지 일방적으로 존경을 강요당하는 사회에선 살기 싫다 하는 측면에서 얘기해줬어요. 예. 그럼 이제 지금 청취자 중에는 나도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다. 나도 학습된 결과물이고 나도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가고 행동이 나간 것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존중을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음. 나도 존중하고 싶어. 근데 방법을 몰라. 음.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말 해줄 수 이유는 있겠어요? 간단해요. 아까 처음 제가 만났을 때 그랬죠. 철학은 뭐라는 거라고? 궁금한 것이 있는 사람들.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 상대를 존중한다는 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나가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하는 거야. 예.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꽂히고 무엇을 싫어하고 어떤 것을 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직장 말하자면 내 후배를 존중한다. 이런 건 간단한 거예요. 저 친구가 뭐에 관심 있지? 저 친구는 뭘 가치를 두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똑같아요. 궁금해하지 않으면 사랑한다는 게 대부분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내 딸이 뭘 하고 싶어하는지는 몰라. 그런데 난 너 사랑한대.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지. 사랑이야?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죠. 네. 연인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친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몰라. 근데 사랑한대. 그거 사랑이에요? 아니죠. 소유욕이지? 지배욕이지? 권력욕이에요. 그것은 타인을 내 안에 두고 싶은 권력의 의지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간단해요. 궁금해야 된다. 궁금해야 된다. 존중한다는 건 상대 정말 존중하고 싶으면 궁금해해라. 혹시 궁금한 사람 있어요? 저는 궁금한 사람 있죠. 있어요? 네. 지금 밖에 우리 PD와 작가가 주옥 같은 멘트에 감동을 받고 있어요. 아, 그랬어요? 예. 감동받고 있는 거 맞죠?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똑같은 인물이 있거든요. 누군인 것까지는 말하지 않겠어요. 네. 예,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건 예를 들자면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강의 프로그램을 제가 광주 시민자유대학 거기에 이제 강사 선생님들을 섭외를 해요. 네. 그런데 가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때가 있어요. 어떤? 수강생들이 싫어하는 거야. 왜요? 수강생들보다 낮은 음. 언어 용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럼 듣기를 싫어해요. 음. 아주 반감이 생겨요. 사람들은 언뜻 보면 정치적 관점의 차이 또는 사회 문화적 관점의 차이 때문에 싫어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보다도 부족한 언어를 가지고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 이때를 가장 싫어해요. 예전에 못 먹고 살던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은 글 공부를 많이 못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음. 그래서 아는 게 없어요. 예, 그렇죠. 아는 게 없는 상태에서 자식들은 가르침을 많이 받았어요. 그들의 그렇죠. 희생으로. 예, 그렇죠. 근데 대화가 단절됐어. 그렇죠. 그런 경우가 이것도 역시 비슷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슷하기도 한데 약간 차이가 하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식보다 못 배웠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자식이 배운 지식에 대한 존중의식이 있었어요. 그래도 너가 배우는 것은 그렇죠. 잘하고 있는 일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배움에 대해서 존중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세대가 부모한테 물론 그것 때문에 자식이 성장해서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죠. 많죠. 네.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전 반대예요. 대부분의 부모가 자식보다 더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 거꾸로 많이 배운 상황에서 자식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하나하나에 존중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 얘기한 네. 적대적 그렇죠. 관심이 그렇죠. 생길 수 있다. 그 생기면서 거꾸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 세대가 느꼈던 부모와의 충돌하고 예. 지금 우리 세대가 자녀 세대하고 느끼는 어떤 충돌은 질적으로 다른 거죠. 다르다. 예. 근데 여기 안에 알미 개입돼 있다. 예. 근데 이 알의 차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궁금해야 돼. 질문을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일단 오늘 지금 크게 얘기한 주제가 멋있게 늙어가는 길이 있을까? 이게 큰 주제였고
연령에 따른 역할이 있느냐, 연령주의를 타파해야 된다. 이제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존경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였지만 그렇죠. 이제는 존경이 아니라 존중을 해야 하는 사회다. 그렇다면 존중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태도는 궁금해야 한다. 그렇죠. 궁금해서 정리 질문, 잘한다. 질문을 해야 한다. 정리 잘한다. 감탄하고 있죠. 아, 예, 예, 감탄했어요. 질문을 해야 한다. 꼰대가 되지 않는 길도 역시 질문을 그렇죠. 해야 한다. 궁금해한다. 맞습니다. 음.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저희가 퀴즈 낸 거 있으니까 정답을 발표할게요. 좋은 관계인지 아닌지, 이 사람과 내가 이것을 함께 보낼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무엇이냐를 여러분이 맞춰주시는 거였는데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이것, 오늘 왁구용 퀴즈였는데 정답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많은 분들이 정답 주셨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물로는 자유의 폭력 이 책을 드리고 싶지만 이 책이 배송비가 많이 나와요. 무거워서 배송비도 많이 나오고 많이 찍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선물로는 못 드리고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서 꽂아놓으세요. 자유의 폭력 도서출판 길에서 나온 박구용 교수님의 책이었습니다. 청취율 조사 뭐라고요? 4시에 상륙작전. 최장군. 자꾸 이렇게 템포 한 템포씩 늦게 가실 거예요. 텐션 떨어지게. 4시 상륙작전 바로 나야지. 자, 네. 4시 상륙작전. 누구요? 최장군입니다. 박구용. 왔고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고 오늘도 울림을 주는 박구용 교수님의 얘기 잘 들었고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교수님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